안녕하십니까, 훈입니다.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부산시 사상구 덕포 1구역 덕포 중흥 S클래스, 사상 중흥 S클래스라고 앞에 임장을 나왔습니다. 여기 사상 터미널 인근이죠. 여기가 사상 터미널 인근이고, 그동안 여기는 신축 수요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고 일반 분양을 하면 분명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때마침 장이 상승장을 타고 상당히 성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가격이 그렇게 뭐 만만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입주권 하나 나와 있는데 인수가 1억 8,500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즘은 돈이 1억 이상은 돼야지 일단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돈이 확실히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구역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지 분석하기도 뭐 상당히 난해한 편이고 합니다. 2023년 7월 입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총 1572세대 주위 환경은 뭐 좋아 보이는데, 이거 임대가 한 80세대 정도 되네요. 조합원 세대수가 저희 뭐 536세대 뭐 이래 되니까 총 분양이 1500세대 가까이 된다면 3대1 정도로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면 입주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이 와서 임장 오셔서 이게 부동산을 방문하면 거기 뭐 괜찮은 물건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입주권 피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므로 분양권보다 가격이 싼 편이죠.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뭐 많게는 5천만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분양권과 적게는 1, 2천, 2, 3천 이렇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앞에 시장도 있고, 뭐 주위 환경은 나쁜 편이 아니고, 보세요, 여기가 몇 개가 있죠. 뭐 북항이나 뭐 이렇게 명제 에코센터 시티 또는 촉진구역 같이 이런 큰 지역과 비교할 만큼 큰 호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호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서관이 들어오죠. 그래서 몇 가지 뭐 정리를 해보자면, 무게가 무거워 손들. 이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차선이 왕복 2차선밖에 안됩니다. 이 차선이 어떻게 늘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존의 차선은 뭐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사상터미널과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외지인들도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덕포초, 사상초로 아마 갈 것 같아요. 뭐 사상초 바로 뒤편에 있으니까.
덕포요중, 사상고, 신라대, 뭐 부산, 도서관 이런 식으로 이 주위에 있습니다. 이 주위에 다 붙어 있고, 그리고 터미널 주변이 이제 복선 복합역이죠. 2호선 덕포역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사상역 하면 고속도로 노선이 두 개 있고 부산 서부 터미널, 그리고 경정철이 김해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산 쪽으로 명지 넘어가서 김해로 가는 쪽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앞에 바로 시장도 뭐 조그만 게 있고, 덕포 시장이도 조그만 게 아니고 큽니다. 재래시장이고 작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은행시대, 애플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에 뭐 몇 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게 23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요 주변에 이제 집가를 이제 선도를 하겠죠. 이 동네에서는 이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분양가고 이제 알아봐야겠죠. 제가 하면 물론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했겠지만은 피가 얼마가 붙는지는 부동산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만,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서 덕포 중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야기가 많아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만큼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죠. 일단은 한번 이렇게 주위 환경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가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조감도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동산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2년 사이가? 2년 정도 됐네요. 언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 국비 12 1808원 해가지고 뭔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이야기한 주례구치소 이전 탄성 검토 용역 5억원 이거 이야기를 했죠. 이거 모르는데? 사상공업체 재생 130억원 등 48개 사업 973원, 국토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공 사업지구 선정. 모르는 이슈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덕포일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있고, 환경은 평지라서 양호해 보입니다. 역시 짐벌을 하나 사야겠네요. 스테빌라이저가 이게 축이 원축이 되놓으니까 짐벌같이 세로축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잘 닫고 찬찬히 걸어도 이게 흔들림이 많습니다. 이 마사토를 좀 깔았네요. 이제 마사토를 까는 이유는 이제 흙먼지 날림이라든지 비가 오면 흙들이 이제 씻겨 나가고 이런 걸 좀 더 방지할 수 있고, 이게 무기가 오면 이제 물들이 밑으로 좀 잘 좀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사토로 깐다고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하죠. 주위 환경을. 분양권 명의 변경을 2010년 10월 29일 이후에 적혀있죠. 명의 변경. 생각해보면 부산시내에 있는 물건 중에 뭐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지금 한 20-30개 잡아놨다면 아마 정말 차후에 미래에 대한 은퇴 준비는 그거 하나로 끝이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참 가격대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뭐 안 될 것 같이 보이던 이런 현장도 빨리 가고, 물론 될 것 같았던 현장들도 지금까지 계속 침체일로를 걷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종합해보면 그 모든 물건을 다 매매를 했고 매수를 했다면 좀 상당한 자산을 모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개발 물건들 중에 제가 2016년 그때부터 시작했던 물건들 중에는 내려간 물건이, 실패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다 올라갔지. 이거 확률상으로 따지면 뭐 10대 1 정도 되려나. 10개를 사면 9개 오르고 1개는 뭐 제자리 그래 내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이런 걸 보면 부동산에 관한 주기세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뒤편에는 저 사상고등학교가 있고 밑에 쪽에는 사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구는 잘 갖춰진 상태가 아니겠나, 학교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평지입니다. 예전에 뒤쪽은 고바위였는데 지금 역시 모두 평지화 시켜서 테크놀로지의 힘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주변도 환경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변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단독 주택이라든지 아마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부지가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라서 확실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요즘에 이만한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올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택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자, 앞에 왔습니다. 조감도를 보고 금패가 17.15%네요 살짝 높은 듯 합니다. 뭐 12%대로도 있긴 있는데 법정은 본래 30%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주거 2종에서 주거 3종으로 변하거든요. 단지가 형성되면 용적률도 280, 용적률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용적률 280 이하고 금패는 30% 이하인데 보통 12%에서 17, 18% 되는데 이거는 좀 주거 3종 치고는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동간 간격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서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죠. 아파트들이 층이 저 위에 보면 지상 3층, 지하 3층, 지상 38층 공동주택 14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동이라 금패와 용적률은 굉장히 지금 찾아 먹을 만큼 다 찾아 먹었습니다. 이게 높고 좁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약간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 뭐 지리적 환경이 원체 위치가 좋아서 그에는 뭐 볼만한 게 없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시면 실고자 할 때 이런 거 염두에 두고 전세 놓을 때도 염두가 물론 되긴 되죠. 암만 생각하는데 학교가 옆에 있다는 거는 상당한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옛날에 주택을 하나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그게 맞지가 않아서 그러냐? 그 물건을 안 잡기 잘한 것 같고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3억짜리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뭐 가격이 많이 되고 해서 50% 대신 넣는다 했죠.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망설였던 부분이 매매를 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고, 저 뒷부분 보면 청구 아파트하고 경동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대가 여기는 보다는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서 경동이나 청구가 지금 이 덕포 현장에 있고, 이 덕포가 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덕포가 신축이라 가격이 상당할 건데, 경동하고 청구가 이 신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축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신축을 짓게 되면, 특히 재개발 구역은 주위에 있는 기존 구축 아파트를 사시던 분이 그동안 뭐 자산을 좀 축적했겠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금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분양가 한번 넣어보고 떨어지면 피해를 주고 산다든지, 안 그러면 뭐 입주권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좀 사성고등학교가 이렇게 뒤편에 있으면 좋습니다. 고등학교가, 사성고등학교가 지금 몇 인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서울권으로 몇 명을 보내는 가는 모르겠죠. 자, 사성고등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덕포 여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중도 뒤에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있어서 좀 학교 쪽으로는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위쪽에 옛날에 임장을 갔을 때 굉장히 고박이었는데 다 떴고 나니 뭐 그렇게까지 안 느끼시네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야겠네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실제 각 현장마다 이 도보로 걸으며 이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지역을 임장을 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특정 지역에는 한두 번 가고 말이지. 이게 부산 시내를 다 가는 웬만하면 다 가죠. 그럼 임장 유튜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차로 좀 돈다든지 이런 거만 봤어도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다 돌죠, 부산 시내를. 이제 외부로도 좀 나가고 캡 투자를 가야겠는데, 아휴, 몸이 두 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택지가 이렇게 있어서 나아 보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철로가 저번 주 같은 주례 교통 라인에서도 계속 뻗어지는 거거든요. 덕포여중 고맙습니다. 철도 소음 어쩔 수 없는데 이 철도 소음이 상당합니다. 임장 가서 저번주 금요일 날 회원님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말을 보통 크기로 하면 절대 안 들리고 좀 크게, 엄청나게 크게 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될 정도로 아직 아쉽습니다. 철도가 조용하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런 철도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쪽은 없고, 여기는 자그마한 공업사들이 많습니다. 이 공업사들은 용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그마한 것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곳들인데,
요돼 있는 주택들이 나중에는 입주때 되면 좀 발전되지 않겠나. 낼 수도 있고요, 물론. 정문 쪽에 있는, 후문 쪽, 문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상가주택을 사든지, 주택을 사서 상가를 개조하든지, 다가구를 올린다든지, 근리는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문의가 뭐 2, 3년 전부터 계속 땜땜 왔던 곳인데, 이 대아파트 재건축이 어떻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2017년도인가 한번 왔을 때 물어보니까 뭐 가능성이 있겠나, 주부동산에서는 뭐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예, 공부를 좀 더 하고 이렇게 느끼는 바지만,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저 뒤에도 있죠. 이게 지역이 좁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오양양제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명강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입니까? 계속 재건축 소리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 지역 아파트를 보거나, 최근에 뭐 은공 아파트 그런 데는 좁아서 일단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위에 있는 부지와 합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아파트 유원도 있고, 그렇죠, 저기 금잔디라든지 아파트를 합쳐가지고 하면 그럼 좀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중층이라도 이제 뭐 동네 럭키라든지, 그러면 저번주 같은 주례 럭키 아파트, 이 정도 크기가 넓이가 돼야지 되고 있고, 부산의 남천동 가을리 아파트에 있는 협진태양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게 뭐 층을 엄청나게 올려야지 수위타산에 맞지. 안 그러면 건설사들이 덤비 들라고 안 하죠. 남는 게 없는데. 그런 걸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참 그 양심적인 부동산을 만나는 것도 참 운인데, 또 수수료 얼마 벌려고 자기 자신을 속이죠. 안 되는 구역도 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책임 못 질 말을 막 합니다. 여기 먹고 살라고 한다는 거 이해는 하긴 하는데,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먼저 자기 자신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있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뭐 말없이 이렇게 돌아보면 심심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거고, 보는 분들.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론은 잘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이론은 잘 모르고 무조건 실전으로 들이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다 공부를 하면서 실전을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전을 하고 싶으면 이론을 좀 알아야 됩니다. 법리적 내용을 좀 알고 그렇게 해야지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그런 소스가 되겠죠. 제 뒤에 건물이 도서관 건물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펜스가 이쪽으로 쳐져 있네요.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고 이쪽은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금폐가 상당히 높아서 좀 충격을 받았네요. 작은 데는 12% 이런 데도 있는데. 제가 18% 이상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금폐율이. 용적률도 280% 이상은 못 본 것 같은데 280%까지 법정 용적률은 한계네요.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입력을 시켜놓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현장에서 배우는 게 다입니다. 물론 인터넷 뒤적거리면서 거기 있는 정보들도 없죠. 기본적인 것들은 손품을 팔아서. 하지만은 현장에 가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궁금한 건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이나 인터넷 열어서 보면 되니까. 옛날 것 같네요. 금잔디 아파트. 금잔디 아파트 21평이 1천만입니다. 이온이나 금잔디, 대하 이렇게 합쳐서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위 부동산에 가까운 데 가서 몇 군데 가면 이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기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된다 안 된다 말 많았는데 그래서 뭐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제 신축이 1500세대가 들어오니까 세를 다시 놓기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죠. 초랑 재개발 구역이 가면 그 주위에 다가구 주택을 다 뜯어서 세입자 다 내보내고 전부 다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득이니까 세를 높게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게도 그래 될 거고. 이게 지금 앞에 이게 도서관이죠.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다 된 상태고. 상당합니다. 크기는 초업 도서관보다는 뭐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건물 시대적 감각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지금 막 잘 제작하네요. 거기 좋습니다. 예. 이런 거 하나 들어오면 참 큰 오세죠. 주인 인프라가 너무 좋아지니까. 이게 저 뒤에 보면 약간 고바입니다. 저걸 다 깎아서 평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거 고바이 상당했거든요, 뒷부분에. 그게 없습니다, 언덕배기가. 오늘 15분을 잘라 하다가 이 구역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아까 봤던 거죠. 예. 그러고 조경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편에 이제 걸린 건물도 하나 들어왔네요. 뽑히겠죠. 네. 좋습니다. 짐벌을 하나 사야 되나? 이것도 4만원 정도 파는데. 앞에 엉궁충장이 상당히 넓네요. 이게 목표가니까. 예전에 인장 왔을 때 차를 이쪽 편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인장을 했는데, 게이트가 어디로 나는지 그걸 모르겠네. 5,500원 한 번씩이죠. 그러니까 좀 식사 인부들 일로 다 오는. 하여튼 거기 재개발 지역이나 이렇게 신축이 들어온 뒤에는 거름한 집을 하나 사서
한밭집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남깁니다. 그제 이후에는 한밭집 엄청나게 많던데 그 장사 다 될라나. 앞에 시장입니다. 좀 매연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소음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안쪽으로 한 블럭 정도 더 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뭐 일단이 있으니까 길 쪽에 붙어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쪽으로 한 블럭 들어가 있는 게 좋다는 분들 있고, 호불호가 확실히 갈립니다. 여기 뭐 하나 유적이 있었는데, 선사시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덕포동 바위 언덕이 덕포동 바위 언덕이랍니다. 방금 어떤 게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았네요. 자, 끊고 부동산 몇 군데 갔다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훈입니다.